유튜브에서 이제 미디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본명은 따로 있으나 아무튼 조심하라는 뜻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 문학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아실 겁니다. 죄와 벌을 쓴 작가인데 그분의 유작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서고요. 그 책 속의 인물 중에 하나가 조시마입니다. 조시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여러분 그 러시아 문학에 보면 종교회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회 배경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과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서 묘사가 많이 되는데 까라마초프 형제들에서 나온 조시마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그 실천성에 있어서 굉장히 잘 얘기해주고 있는, 잘 묘사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또 아셔야 되는 게 그 대신문관이라는 또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실 우리 정치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로 나눠서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러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뛰어내려 봐라든지 어떤 그 자유 의지에 관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우리는 좀 알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이제 자유라는 개념인데 그 자유라는 개념의 모순점이 사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는 우리 인류에게 과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대신문관이라는 똑같은 직분자인데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에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어떤 조직이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배급 사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 어떻게 보면 악의 축,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대립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서 단순하게 쟤네들은 좌파다, 우리는 우파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우리의 정체성이 충분히 설명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적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위험한 거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보이잖아요, 눈에. 얘네들이 좌파고 좌파 사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근데 우익 진영에 있으면서 나는 우익을 표방하지만 그 실상을 들어보면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국 운동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자면 목회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 10억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가장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선뜻 받으시겠어요? 10억이나 준다는데 받아야죠, 그죠? 받으시겠어요?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냥 갑자기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돈의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대가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단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후원은요, 이게 어떤 목적을 띠고 하는 후원이 있고요. 아닙니다. 헌데만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네, 네. 너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끝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후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전교조 말씀드렸고 우리 과거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문수 의원도 과거에 좌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 가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하는 집단들이 많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돈이면 다 돼요. 쉽게 말하면 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뭐랄까 약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이 이건 사실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구분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형 교회도 그 검은 돈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누구 출입 금지, 뭐 어떤 이단 출입 금지 이런 거 표명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히겠어요? 그죠? 안 먹히죠?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한다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교회에 접근하면 얘가 신천지인지 얘가 뭐 구원파인지 얘가 통일교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너무 힘든데 가장 그 연약한 지대에 있는 교회가 또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잠입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근데 그 내 속내에 난 사실 다른 사람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예를 들면은 또 대형 교회 가면 어려운 사람 많죠, 그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청년이고 청년들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히 뭐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돈이 안 돼,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는 자기 뭐 예술품 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화 사역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어떤 세력에서 교회에 접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얘 음악을 한대요. 근데 얘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아. 근데 너 이번에 우리 그 기독교 음악 팀이 있는데 너 우리랑 조인할래? 이건 실제 제가 그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인할래? 좋잖아요. 왜요? 포장지가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똥이 들어있어도 포장지만 있으면 사람 마음 훔칠 수 있어요. 그 포장지의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포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경제 많이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서포트 해줄게. 너 음악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렇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포섭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청년들은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번에 후원을 받을 거냐, 헌금을 누군가 10억을 한다는데 받을 거냐,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애국 활동하는 중에도 그런 돈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애국 운동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계엄 사태 이후지만, 워싱턴 DC 에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의 소리를 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세이브 코리아를 만나게 되죠. 세이브 코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세이브 코리아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터 자체가 좋잖아요. 캐시프라이즈가 좋잖아요. 세이브 코리아잖아요. 한국을 살리자. 근데 거기에 동조 안 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저 역시 나라를 살리자는데 당연히 나서서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선뜻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 3.1절 집회에 있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3.1절이죠? 그렇죠. 저는 그 전주부터 저는 그 CPEC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미디어 자격으로 참여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누구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거나, 뭐 지금도 후원 받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의 후원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조직에 내가 속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오로지 혼자 모든 것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더니 한인분들, 그 당시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KCPEC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뭐 등등, 뭐 툴스 포럼이라든지, 청년들을 포함해서 어떤 한 큰 테이블, 정말 큰 섹션을 한국이 잡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와, 도대체 이건 어떤 자본으로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 컨퍼런스에
한국 섹션 이렇게 잡혀 있는가? 전 되게 처음에 놀랐어요. 그럼 뭐 의심은 안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애국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내가 한국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 제가 깊은 이야기는 잠깐 스킵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연히 애국 운동하는데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 되고, 정말 같은 결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협력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그 중에 속셈이 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일 겁니다. 2016년도에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가장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최근에 그 이재명을 고발한, 국제사회에 고발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사실 보통의 교포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한 다름은 교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끼리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60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계신데, 중반이 좀 되실 텐데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인 사회 이제 위원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후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 후원 문의가 70년대 말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예요. 그 당시 누군가 뜬금없이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1억을. 근데 그 목사님과 조직하고 있는 그 팀에서 일단 1억을 준다는데 반갑죠, 그래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준다는데. 근데 이제 그 출처를 알고 봤더니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개신교라면 특히나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돈이었어요. 나중에 그게 한인 사회에서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 알면서 받은 특정 어떤 목사님은 제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이죠. 그렇죠. 그런 접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사실상 돈 세탁 혹은 뭐 여러 가지에 연루되어 있어서 NGO 단체는 여러분 많이 후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나 이런 조직에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돈 세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자기 목적도 이루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조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너무 잘 아셔야 되고, 제가 더 깊은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직의 가장 본질, 그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훔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소설의 한 문장을 인용해서 이거 좀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못 사는 대중에 복수심리에 불을 붙여 대중을 조종해선 조직 자체를 소수의 이권단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거는 이제 소설가 이병주 선생님께서, 나리 이병주 선생님께서 이제 지리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제 문자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 좀 제가 있습니다. 하나 좀 먼저 해볼까.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을 누가 우리 대한민국분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이 좀 이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싶은 분이 누구냐면 안희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안희환 목사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면 제가 채널을 돌려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보이는 적보다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나쁘다고 그러다가 뭐하라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좀 부탁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안희환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꼭 우리 조수아 식구가 아니더라도 좀 미국에서 이게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좀 과감하게 좀 총치를 했으면 하는 게 좀 어려운 부탁하니 왜냐하면 우리 그분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우파를 완전히 뭐냐면 망신시키는 거에 1인자일 것 같습니다. 주제 네, 그러니까. 근데 특히 무방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보면 지금 최근에 국제 선거 감시단도 왔고 근데 사실은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이게 거품이 그냥 낀 정도가 아니고요. 대단한 거품 속에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많은 보수 진영은 그걸 몰라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구독자가 4만 몇천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중간 나의 발언, 나의 어떤 소신을 밝히지 않았으면 아마 10만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최근에 제가 국제선거 감시단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그 룸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메시지를 한번 이제 냈더니 한 1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취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라고 하잖아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거품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대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 역시 산인 사회에 있으면서 들리는 정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뿐만 아니라 제가 리서치하는 것도 그 정보의 양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엔터테인먼트, TV쇼. 네, 이런 것들 역할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용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아젠다 아까 동성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시선 돌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직하고 있는 그 단체 우두머리가 누군지만 우리가 파악이 되면 그 조직은 바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더 듣도록 하고 오늘 제일 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것은 모스탄이 아까 이제 영향이 트럼프가 영향을 별로 준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5명, 6명 뭐 배넌이라든지 존 밀스라든지 굉장한 이분들이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배후에 어떻게 그 돈들이 우리 이 자유 우파의 그이좀 냄새나는 안 좋은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혈되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일 큰 관심은 모스탄을 우리 한국 교회에 지난 3.1절입니다. 지난 3.1절 그때 저도 한 번만 저 세이버 코리아와 정가훈 목사님과 한 번만 같이 모여드렸으면은 제가 정말 그걸 원하고 초창기부터 제가 손혜모 목사님께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로.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이 이분인데 한국에 오도록 만드는 다리를 놓은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경험을 이야기해 줬으면 참 더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1분간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스탄이 우리 한국 오게 됐던 네. 맞아요. 모스탄 대사는 그 시팩에서 제가 처음 만났고, 물론 그 시팩에서 한국 그 부정선거 관련된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 왔던 그 툴스프롬이라는 그룹도 있고, 근데 이미 그 조직에서는 모스탄의 힘을 얻고 같이 활동을 했던 조직이었고요. 근데 다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제 모스탄 대사를 만났을 때, 그 3.1절 DC 지역에서 그 우리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한번 연사를 좀 서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는 녹음은 안 됐지만 좀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모스탄 대사가 너무 좋은 의견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이제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그 질문을 섭외 요청을 드리기 전에 혹시 이런 섭외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섭외 받은 건 없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한국으로 가게 되기 전에 제가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를 닮은 아주 그냥 이야기를 입혀줬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를 입혀준 영상이 이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그 영상을 훔쳤죠. 불법 복제를 하고 자기 교회 채널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요. 제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너 세계로 교회 교인이냐? 라는 질문을 해왔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내막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로 교회 이제 선을모 목사가 이제 요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단계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요즘 이제 많은 큰 돈을 후원받으면서 이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모스탄으로부터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모스탄 돈 냄새를 맡았고, 제가 이제 가치를 올려놓은 상품을 훔친 거죠. 모스탄이라는 상품을 훔쳐서 잘 이렇게 하고 아마 한국 올 때 많은 돈을 줬을 겁니다. 많은 돈을 줬을 것이고, 그 영상을 보고 돈을 줬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무슨 뭐하러 옵니까? 어느 정도 뭐 있을 거라고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모스탄이 이미 인지도가 있었으면은 왜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제 영상을 훔치겠어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모시는데 제 영상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기독교 가치가 올라가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보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근데 심지어 제가 굉장히 좀 이 손현보 목사가 지저분하다고 느낀 거는 단순하게 자기 그 세이브 코리아 조직의 그 세이브 코리아의 그 연사로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서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좀 그러면 한국까지 갔는데,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다음 월요일 날 화요일이었나?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이브 코리아의 운암 기독교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운암 기독교 아카데미 입학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입학식에 또 연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모스탄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화가 났던 포인트였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모스탄이 엄청 알려지고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이 엄청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그 영상을 거기 올렸기 때문에 그 세계로 교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국은 이분이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 영상 퀄리티가 좋거든요.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그쪽에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영상을 저도 올렸는데 네. 사과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직접 받지는 아니고 이제 부목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부목사가 이제 연락을 했고, 그것도 제가 공론화를 시키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더 작은 그냥 소시민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의 행포라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좀 탐욕이라면 제일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나와 주셔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우리 박수로 감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